혹시 여러분은 내 인생의 마지막 거처는 어디가 좋을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요즘 부쩍 이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어쩌면 나이가 예순이 되어 가서일지도 모르겠어요. 몸은 아직 건강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조금씩 정리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나답게 살 수 있을까? 이게 요즘 제 인생의 가장 큰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은퇴를 이야기할 때 늘 돈부터 떠올립니다. 노후 자금은 얼마나 모았냐, 연금은 나오냐, 집은 있냐?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디서, 어떻게 쓰며 살아갈 것인가가 아닐까요? 나이 들어서의 삶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어디서 사느냐, 누구와 사느냐,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곳곳에서 럭셔리 실버타운 광고가 쏟아집니다. 마치 그곳이 천국인 것처럼 말이죠. 수영장, 헬스클럽, 최고급 레스토랑, 와인바, 24시간 의료진, 호텔식 서비스. 듣기만 해도 마음이 혹하지 않나요? 누구나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저기 들어가면 여생이 행복하겠구나.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인생의 마지막 주소를 정한다는 건 단순히 사는 곳을 정하는 게 아니라 나의 남은 삶의 태도를 정하는 일입니다. 어디서 눈을 뜨고, 어디서 밥을 먹고, 누구와 눈을 마주치며 하루를 마감할 것인가. 그건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선택이죠. 저는 최근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70대 초반에 은퇴하고 오랜 고민 끝에 고급 실버타운에 들어간 부부였습니다. 이제 자식들에게 짐 안 되고 세련되게 살자. 그게 그들의 꿈이었죠. 그곳에서의 첫날은 천국이었습니다. 넓은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 따뜻한 조식, 친절한 직원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외롭지 않겠구나라는 안도감. 하지만 그 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낙원이라 부르지만 그 부부는 시간이 갈수록 그곳이 자신을 더 늙게 만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일까요? 모든 게 완벽한데 마음은 점점 비어갔던 겁니다. 화려함 속에서도 느껴지는 쓸쓸함, 편리함 속에서도 사라져버린 자유, 같은 세대끼리 모였지만 정작 대화는 없었던 그 공간. 결국 그들은 2년 만에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진짜 행복은 새 집이 아니라 익숙한 동네의 오래된 골목길에 있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오래도록 생각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그 선택의 순간이 오겠지. 그때 나는 어디를 택할까? 화려한 실버타운일까? 아니면 오래된 내 집일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나이 들어 진짜 좋은 마지막 거처. 그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시작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천국 같았던 실버타운의 유혹. 이곳이라면 여생이 평화로울 거야. 그날 그 부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서울 근교의 한 실버타운. 보증금만 10억 가까이 되었지만 이미 대기자가 3,000명이 넘는다 했습니다. 그만큼 은퇴한 사람들의 낙원이라 불렸죠.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 그들은 숨을 멈췄습니다. 마치 호텔 스위트룸처럼 꾸며진 거실, 창밖으로 펼쳐진 호수와 정원, 복도 끝에는 피트니스 센터와 수영장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공용 라운지에는 향긋한 커피 냄새가 흘렀고 하얀 제복을 입은 직원들이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부터 이곳이 두 분의 새로운 집입니다. 그 말에 아내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진짜 노년 걱정은 끝났나 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 순간만큼은 인생의 마지막 챕터가 참 우아하게 열리는 듯 했습니다. 입주 후 처음 맞이한 아침, 식당에서는 흰 테이블보 위에 고급 조식이 차려졌습니다. 훈제 연어, 따뜻한 수프,
신선한 과일, 커피 향. 마치 유럽 여행 중에 머물던 호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식사 후에는 도서관을 거닐었고, 오후엔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스카이 라운지에서 와인을 마셨습니다. 저녁에는 입주자들을 위한 재즈 공연이 열렸죠. 여보, 이제 우린 더 이상 늙지 않을 것 같아. 그 말에는 자신감이, 그리고 조금의 자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웃들도 하나같이 세련되고 고상해 보였습니다. 한 분은 대기업 임원이었고, 또 한 분은 교장 출신이었습니다. 대화 주제는 주식과 건강식, 그리고 자녀의 성공담이었습니다. 서로의 삶이 마치 경쟁이라도 되는 듯 반짝이는 미소 뒤엔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그 반짝임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 며칠 후 부부는 휴대폰으로 가족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아빠 너무 좋아 보인다. 자식들은 기뻐했고 손주들도 화면 속을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뿌듯해서 그날 부부는 늦도록 와인을 마셨습니다. 우린 이제 자식들에게 짐이 안 되겠지? 그럼 우리가 준비 잘한 거야. 그 말은 부부의 자부심이자 안도감이었습니다. 부모로서 마지막 의무를 다했다.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실버타운 생활은 처음엔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청소도 세탁도 식사도 병원 예약도 모두 직원이 알아서 해줍니다. 이웃들과 함께 요가를 하고 영화도 보고 노래도 부르고 하루가 모자랄 만큼 프로그램이 많았습니다. 이게 바로 여유로운 노후지. 그들은 친구들에게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너희도 나중에 오면 알 거야. 여긴 진짜 천국이야. 하지만 어느 날 부부는 복도 끝에서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 한켠이 이상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완벽한데 왜 마음은 조금 쓸쓸할까? 그건 아마 너무 조용해서였을 겁니다. 웃음소리도, 아이들의 울음도, 배달 오토바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너무 정돈된 조용함. 그 속에서 부부는 점점 살고 있다기보다 관리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몰랐습니다. 그 조용함이 곧 그들의 마음을 잠식할 거라는 걸. 아직은 모든 게 아름다웠고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천국에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진짜 낙원은 편리함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삶의 온기 속에 있다는 걸. 반짝이는 낙원 속에서 서서히 깨어나는 현실. 처음 몇 달 동안은 정말 천국 같았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식사가 나오고 운동도 하고 강의도 듣고 음악회에도 다녔습니다. 하루가 바쁘게 흘러갔죠. 하지만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편해야 할까? 호텔급 셰프가 차려주는 식사도 처음엔 감탄스러웠지만 한 달이 지나자 입안에선 더 이상 설레지 않았습니다. 진수성찬이 아무리 고급이라 해도 매일 남이 차려주는 밥상은 어느새 생활이 아닌 공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냥 라면 끓여 먹을까? 김치찌개도 먹고 싶네. 남편은 웃으며 말했죠. 여기선 그게 더 사치겠네. 둘은 작은 전기포트에 물을 끓이고 집에서 가져온 묵은지를 꺼내 먹었습니다. 그때 처음 살아있다는 느낌이 다시 들었습니다. 하지만 공허함은 그 뒤로 더 깊어졌습니다. 이웃들은 대부분 돈과 자식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딸은 이번에 미국에서 집을 샀어요. 우리 아들은 의사인데 이번에 병원을 옮긴다네요. 그 말들은 부러움보다 피로를 남겼습니다. 한때는 대화였지만 이제는 자기 확인과 비교의 전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돌아서면 왠지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우연히 라운지에서 신문을 읽다 창밖을 봤습니다. 멀리 도로를 달리는 오토바이, 아이 손을 잡고 가는 젊은 부부,
시장 쪽에서 들려오는 소란한 웃음소리. 저 사람들은 지금 살아있구나. 그 생각이 들자 왠지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부는 서로의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매일 같은 공간, 같은 얼굴, 같은 일상. 식당에 내려갈 때마다 정장을 챙겨 입어야 했고, 잠깐 산책 나가려 해도 외출복을 입지 않으면 눈치가 보인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곳의 공기는 품격이라는 이름의 규칙으로 사람들을 조용히 조여왔습니다. 아내는 어느 날 거울을 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여긴 참 좋은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그 말에 남편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우린 지금 너무 완벽해서 불행한 것 같아.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삶을 누리는 곳이 아니라 삶을 관리받는 곳이라는 걸. 이웃 중 한 명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긴 편하지만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웃음이 없다는 건 기쁨이 없다는 뜻이고, 기쁨이 없다는 건 삶의 온기가 식어간다는 뜻이니까요. 어느 주말 부부는 외출 허가를 받고 오랜만에 옛 동네로 나갔습니다. 익숙한 골목, 오래된 김밥집, 그리고 단골 카페. 사장님, 아직 계시네요? 그럼요. 어르신 두 분 오랜만이에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들은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가 더 우리 집 같지 않아? 그날 밤 실버타운으로 돌아가는 길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창밖엔 불빛이 반짝였지만 마음은 쓸쓸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실버타운의 진짜 얼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편리함 뒤에 숨은 고립, 품격 뒤에 감춰진 외로움, 그리고 웃음 대신 돌아오는 정적. 낙원이라 믿었던 그곳은 언제부턴가 조용한 감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꿈꿨지만 그곳은 단지 외로움을 고급스럽게 포장한 공간이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사람은 아무리 늙어도 여전히 세상과 연결되어 있어야 산다는 걸. 왜 사람들은 결국 내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가? 그날 그 부부는 결심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웃은 놀란 표정이었죠. 이 좋은 곳을 왜 나가세요? 여긴 천국이라던데 불편한 게 있으셨어요? 그 부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천국엔 다 좋은 게 있죠. 그런데 거긴 사람이 없어요. 짐을 꾸리며 부부는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삿짐이라 해봐야 몇 박스뿐이었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도 고급 식기 세트도 마음 한 구석의 허전함을 채워주진 못했으니까요. 손에 남은 건 오래된 찻잔 한 쌍과 결혼식 때 찍은 흑백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진짜로 가지고 갈 건 결국 이것뿐이네. 그러게 인생 다 살고 나니 결국 정든 것만 남네. 이사당일 아침 실버타운의 문을 나서며 그들은 뒤돌아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반짝이는 유리, 정돈된 정원, 조용한 복도. 그 모든 것이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런 미련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돌아온 곳은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복도 벽에는 낙서가 있었고 엘리베이터는 느렸고 계단은 좁았습니다. 하지만 문을 여는 순간 코끝을 스치는 된장국 냄새, 위층에서 들려오는 아이 웃음소리, 현관 앞에 놓인 이웃의 신문이 이상할 정도로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집 냄새가 나네. 그 한마디에 아내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아침 일찍 산책을 나갔습니다. 길가에 핀 코스모스, 동네 슈퍼 앞에 놓인 파란 의자, 그리고 늘 그 자리에 있던 단골 세탁소 사장님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오랜만이에요. 실버타운 가셨다더니 다시 오셨네요? 네, 그냥 거기가 우리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역시 자기 동네가 최고죠. 여기가 진짜 살맛 나는데요. 그 짧은 대화가 그 어떤 와인보다, 그 어떤 호텔 조식보다도 따뜻했습니다. 아내는 다시 부엌에 섰습니다. 칼로 파를 썰고 된장을 풀고 국을 끓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오후 햇살이 들어와 냄비 위에 부서졌습니다. 그 향기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 냄새가 세상에서 제일 그리웠어. 그때 두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누가 차려주는 게 아니라 내 손으로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 며칠 후 부부는 가까운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커피를 나눠 마시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손주와 손을 잡은 노부부, 조깅하는 청년들, 개를 산책시키는 이웃들. 모두가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 속에 자신들이 섞여 있다는 게 이상할 만큼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보, 이제 알겠지? 뭘 말이야? 사람은 사람 속에서 살아야 산다는 거. 응. 그리고 익숙함 속에서 늙어야 행복하다는 것도.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화려한 낙원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익숙한 동네의 온기 속에서 진짜 천국을 찾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 이웃의 인사, 그리고 집안의 된장국 냄새. 그게 바로 그들의 마지막 거처였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잘 돌아온 거지? 남편은 잔잔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이제 어디 안 갈 거야? 진짜 행복은 어디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있다. 여보, 여기가 참 좋다. 그날 아침, 남편은 커피잔을 들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밖에서는 이웃들이 분리수거를 하고 있었고, 길가에는 아이들이 학교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는 그 소리를 들으며 웃었습니다. 이제야 하루가 진짜 하루 같네. 그 말 속에는 단순한 안도가 아니라 삶을 다시 시작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좋은 곳을 찾느라 좋은 하루를 잃습니다. 더 편한 집, 더 비싼 음식, 더 고급스러운 환경을 줬지만 정작 마음은 점점 멀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되죠. 삶의 품격은 공간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는 걸. 그 부부는 이제 매일 평범한 일상을 즐깁니다. 아침엔 동네 카페에서 신문을 읽고, 점심엔 시장에 들러 제철 나물을 사고, 저녁엔 이웃들과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이 나답게 사는 하루입니다. 어느 날 남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실버타운에 있을 땐 우리가 늙은 사람 같았는데 여기선 그냥 살아있는 사람 같아. 그 말은 단순하지만 노년을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던지는 깊은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살고 있는가? 아니면 관리받고 있는가? 노년의 행복은 누가 대신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비싼 시설, 편리한 서비스가 행복의 조건이 될 순 없습니다. 진짜 행복은 내 손으로 차린 밥을 먹을 수 있을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내 집으로 초대할 수 있을 때, 내가 사는 동네의 냄새와 계절을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부부는 가끔씩 그 실버타운 근처를 지나갑니다. 유리로 반짝이는 그 건물은 여전히 멋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저기 사는 분들도 각자의 이유가 있겠지. 우린 우리 방식대로 행복하면 되잖아. 그 말에는 비교도, 열등감도, 후회도 없습니다. 삶을 소유가 아닌 태도로 이해하게 된 사람의 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새 겨울. 부부는 저녁 식탁에서 된장국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밖에는 눈이 내렸고 창가에는 작은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여보, 그때 실버타운에 남았더라면 우린 지금 이렇게 웃을 수 있었을까? 아니, 아마 서로 말도 줄었을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결국 행복은 어디서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였네. 누군가는 화려한 곳에서 늙고 싶어 하지만 누군가는 익숙한 집에서 천천히 늙어가길 원합니다. 행복의 기준은 다르지만 그 마음의 방향은 결국 하나입니다. 평안함, 그리고 나다움. 그 두 가지를 지키는 삶이야말로 인생의 마지막을 빛나게 만드는 힘입니다. 진짜 행복은 좋은 곳이 아니라 좋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인생의 마지막 주소를 스스로 정한다는 용기. 그날 저녁 부부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이 집이 정말 마지막이겠지? 남편은 잠시 생각하다가 잔잔히 웃었습니다. 그래, 여기서 늙고, 여기서 웃고, 여기서 눈 감으면 되겠지.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참 이상하게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던 답을 이제야 발견한 듯 했죠. 젊을 땐 어디에 사느냐가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동네, 조금이라도 더 넓은 집, 조금이라도 더 화려한 삶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보니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사는 공간이 아니라 그 공간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노후의 거처를 고민합니다. 자식 가까이에 살아야 할지, 교통 좋은 도심에 머물지, 아니면 조용한 시골로 내려갈지. 하지만 결국 정답은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가장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곳, 내가 나로 있을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인생의 마지막 주소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83%가 가능하다면 지금 사는 집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절반 이상은 거동이 불편해도 돌봄을 받더라도 익숙한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익숙함은 안전이고, 익숙함은 기억이고, 익숙함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낯선 곳을 탐험하는 게 아니라 익숙한 곳의 아름다움을 다시 발견하는 일입니다. 같은 창문, 같은 거리, 같은 골목길이지만 그 안에 내 인생이 쌓여 있기에 그 공간은 세상 어디보다 소중해집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화려한 실버타운이나 도심의 아파트보다 내 손때 묻은 집 한 채, 매일 인사해주는 이웃 한 사람, 그리고 늘 내 곁에 있는 가족 한 명이 더 큰 위로가 되는 걸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더 이상 화려한 곳을 꿈꾸지 않는다. 대신 평범하지만 따뜻한 곳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늙어가고 싶다. 인생의 마지막 주소는 누가 정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그건 내 마음이 가장 편안한 곳, 내가 스스로 선택한 장소여야 합니다. 비록 작은 집이라도 그 안에서 웃을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당신의 낙원입니다. 어디서 살지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행복의 좌표는 화려함이 아니라 익숙함과 평온함 속에 있다. 여러분은 여생을 어디에서 보내고 싶으신가요? 화려한 시설보다 당신의 웃음소리가 머무는 곳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